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역사에서 배우고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애국심으로 미래를 여는 남자들, 애국미남단. 애국미남단 1호 단원입니다. 역사학자 전우영 교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 폭염 속에서? 현대 기술 문명에 의지해서 지내죠. 에어컨, 예. 선풍기. 예. 네, 그렇습니까? 저는 역사의 한 현장으로 들어가면 시원해집니다. 어떤 책을 읽으면 시원해집니다. 그런 얘기 하실 줄 알았는데 에어컨이랑 같이 지내시는구나. 그렇죠. 네. 예. 선생님도 그러시는군요. 자, 오늘은 어떤 수업 이렇게 해볼까요? 요즘 이제 초등학교 교사 네. 극단적 선택 너무 가슴이 아파요. 가슴 아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네.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교권, 학생 인권, 네. 학생 인권 조례를 좀 손을 봐야 된다. 네. 심지어는 전 좀 귀를 의심했는데, 네. 이제 종북 주사파의 대한민국 붕괴 프로젝트라는 말까지 예. 권위 있는 기관에서 나오니까 참. 좀 기가 많이 막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학생의 인권을 너무 존중해가지고 교권이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학생 인권하고 교사 인권하고 이게 배치되는 문제가 아닐 텐데 이런 생각이 핵심은 이제 교사 인권과 학생 인권 간의 문제가 아니라 네. 학부모와 교사들 사이의 관계의 변화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볼까 싶어요. 그렇습니까? 예. 자, 교사 옛날에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았다. 그리고 스승을 엄청 존중하고 존경하던 시대가 있었죠. 그랬었죠. 그것도 있고요. 네. 일단 주 기자님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초등학교 입학해서 가장 먼저 배운 게 뭐예요? 가장 먼저요? 예. 줄서기. 이런 그렇죠. 거. 네. 앞으로 나란히를 가장 먼저 배워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타인과 자기와의 적절한 거리를 측정하는 법이잖아요. 네. 앞으로 나란히, 좌우로 나란히. 네. 입학하면 운동장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게 그거거든요. 네. 1, 2, 3, 4 가나다라 이전에. 네. 그러니까 학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법, 네. 어울려 사는 법, 이걸 가르치는 것이 1차적이고. 이게 커요. 그렇죠. 학문을 배우는 것도 있지만 친구들과의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이 사회성 배우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예. 그게 1차적인 교육인데 우리 사회에 네. 일부 이제 교육의 본질, 본령 이런 것들을 좀 몰각한 학부모들이 예.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학교는 공부만 하는 곳이다. 네. 너 누구 친구 사귀지 마라. 오히려 네. 부모의 통제하에서만, 또 친구들 간에 다툼이 있어도 스스로 해결하는 법, 자기들끼리 해결하는 법을 가르치기보다는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마치 자기 자녀를 재산처럼 취급해서 예. 조금만 손상이 가도 그걸 견디지를 못하고 예. 그리고 그것을 마치 이제 부모와 교사들에게 책임을 묻고 제가 좀 당황스러웠던 게 그런 거였거든요. 예. 학교에서 아이들끼리 이제 티격태격 투닥투닥 했는데 그 학부모가 교사한테 전화를 걸어서 또 직접 찾아가서 아이를 도대체 어떻게 케어하는 거냐. 아이 케어하라고 맡긴 것이 아니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들이 일부 있다 보니까 예. 이게 교육 현장에서 여러 가지 굉장히 나쁜 이제 현상들 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되는 데는 좀 우리 사회가 대단히 급속하게 좀 변화한 그런 좀 영향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의무 교육을 시작한 것이 1953년도예요. 네. 일본보다 한 30년 정도 늦었고요. 네. 사실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계획했던, 조선총독부가 계획했던 조선인 의무 교육 시점이 1950년이었었는데. 그래요. 해방 이후에 이제 46년도에 미군정에서 의무교육을 시행하겠다고는 방침을 밝혔고 1948년 헌법을 제정하면서 이제 교육의 의무를 명시했어요. 예. 하지만 뒤이어서 이제 전쟁 터지고 이런 와중에 제대로 시행을 못하다가 53년도부터 예. 1953년도부터 의무교육이 시행됐으니까 1946년생이 의무교육의 첫 번째 대상자가 돼요. 예.
조금 이제 빗나가는 얘기일 수 있지만 4.19 때 예. 이제 한성여중 2학년 진영숙이라는 학생이 유서를 써놓고 나갔다가 진짜 죽었잖아요. 네. 그 학생이 바로 46년생 53년도 초등학교 입학생이었어요. 의무교육 첫 번째. 예, 첫 번째 그러니까 네. 민주주의를 학교에서 배운 그 세대였던 거죠. 그 다른 말로 하면 네. 1946년 이전 출생자들은 전체 한 80% 정도가 초등학교도 교육도 못 받은 분들이에요. 그렇죠. 네. 대체로 이제 네. 도시 지역에서는 일제강점기 말쯤 되면 한 50% 가까이까지 이제 초등학교 교육자가 늘어나지만 워낙 농촌 인구의 비중이 많았고 농촌은 또 학교도 별로 없고 네. 또 배워야 할 필요성을 그렇게 학교 교육을 받아야 될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에 잘 안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53년도에 초등학교 의무교육이 시작됐지만 그게 또 이렇게 급속도로 모든 학생을 다 포용한 건 아니었어요. 네. 워낙 또 전후 사정도 열악하고 전쟁 중이었거든요, 사실은. 예. 전쟁 중이다 보니까 뭐 건물도 없고 교사 충원하기는 더더욱 어려워서 농촌 지역 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초등학교 졸업자가 초등학교 교사가 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고요. 이런 좀 현실이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대략 1970년대까지로 좀 추정이 되는데 이때까지는 그래도 교사의 지적 수준이 네. 교사의 지적 수준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네. 53년 이후가 되면 교육 수준이나 뭐 다른 수준들이 굉장히 좀 특별하다고 할까요? 예. 독특한 사회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53년에 처음 이제 자기 집안에서 초등학교 입학한 아이가 나왔다고 치면 어떤 네. 시골집에서 뭐 도시라도 뭐 관계없죠. 그런 집들이 굉장히 많았으니까. 그러면 그 아이가 그 집에서 예. 가장 많이 배운 아이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게 그 시대부터 대략 한 20년 거의 30년 넘게. 그러니까 대략 그 1960년대 70년대 초반까지 초등학교에 입학했던 그 세대 아니면 70년대 후반까지라고 해도 별 차이는 없는데 그 세대들의 특징이 뭐냐면 부모 앞에서 잘난 체하는 세대예요. 그렇죠. 거꾸로 말하면 부모를 무시한 세대고 부모가 그런 이제 자식들한테 예. 배워야 했던 시대인 거죠. 그래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노인층 또는 부모들이 자식에 대한 좀 지적 권위가 급격히 떨어졌던 그런 시대이기도 해요. 갑작스럽게 이제 네. 의무교육하고 네. 이제 교육 기반이 확충되니까.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 이제 학교에서 예. 학부모들한테 가정 통신문 같은 거 보내잖아요. 네. 이제 이 학교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선생님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상당한 경우 많은 경우에 예. 부모들의 선생님이기도 했어요. 예. 혹시 주 기자님 그런 거 기억하세요? 주 기자님 학교 다닐 때 그게 있었나 모르겠네. 가정방문요? 아니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 부설 어머니 교실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건 없었어요. 저희 예. 때는요. 제가 초등학교 입학한 무렵에 60년대 네. 말 70년대 초에는 네. 학교에 어머니 교실이라는 게 따로 있어서 아하. 이제 한글 모르는 네. 학부모들한테 네. 한글을 가르쳐주는 정도의 기초적인 교육을 또 부모들한테 시켰어요. 왜냐하면 가정통신문을 보내도 읽지를 못하니까 예. 부모들이 아버지들은 뭐 읽을 줄 모르는 사람도 있고 읽을 줄 안다 하더라도 워낙 또 그 시대에 중노동 이제 장시간 노동의 시대였으니까 가정일에 거의 신경을 못 쓰던 시대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정통신문을 부모한테 보내는데 부모가 못 읽으면 소용이 없으니까 한글을 가르치는 네. 이런 일까지 해야 했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의 권위가 정말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라든가 예전에 네. 뭐 군사불치라든가 이런 게 돼 있었고 학교에서 뭐 자녀가 말썽을 부리고 선생님한테 혼났다 그러면 근데 사실은 이제 권위가 너무 이제 무제한으로 이렇게 허용된 면도 있었고 더 때려주세요 막 하고 막 그랬었죠. 그렇죠. 게다가 또 이 교사들의 그런 좀 자질 문제들도 워낙 이제 갑작스럽게 교원들을 확충하다 보니까 네. 문제들도 있고 해서 학교 폭력이라고 그러면 대개 교사들의 폭력이었죠. 그렇죠. 예, 뭐 제가 바로 이제 그 시대에 초중고등학교를 다녀서 그 당시에 교사 폭력이 얼마나 무지막지했는지 다 겪어본 세대이거든요. 그 교사의 폭력은 저희 세대까지 이어집니다. 뭐 저희 아들들도 네. 예. 90년대생인데도 네. 좀 학교에서 꽤 많이 맞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그때 부모들의 태도는 뭐였냐면 학교에서 맞고 오면 왜 맞을 짓을 했냐.
그렇죠. 왜 이게 부당하게 맞고 와도 사실 부당하게 맞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네, 네. 게다가 언제나 그렇지만 사실은 이 영역에 우리가 좀 이제 우리 사회가 공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들은 학생들의 개인별 가정 형편 차이. 예. 그러니까 부모 직위 차이죠. 예. 이게 교실 안에서 차별의 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저는 이제 교육 목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울려 사는 법에서 아이들이 부모의 직업이 어떻든 네. 부모의 소득 수준이 어떻든 간에 서로 차별 없이 같이 어울리는 법. 그렇죠. 이게 유엔 인권 선언하고 맞는 거거든요. 부모의 권력, 부모의 재산 차이 때문에 차별받지 말아야죠. 차별받지 말. 교실 안에서는 그래야죠. 그게 가장 중요한 원칙이거든요. 네. 교육의 원칙은 그거여야 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더 글로리에서도 명시된 유엔 헌장도 그렇게 규정하고 네, 있거든요. 네. 사람들이 뭐 재산이나 네. 뭐 직업이나 종교나 네. 인종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 절대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네. 교육 현장에서 지켜야 했는데 예나 지금이나 사실은 그런 문제들이 안 지켜지는 거죠. 그럼요. 늘 그래 왔어요. 네. 그러니까 뭐 제가 학교 다닐 때도 늘 겪어본 문제지만 뭐 아버지 직업이 뭐다. 네. 또 뭐 아니면 뭐 어머니가 학교 육성회장이다. 네. 무슨 뭐 저 학부모회 임원이다 그러면 똑같이 잘못을 해도 봐주고 아니면 서로 싸워도 예. 이제 그 아이가 먼저 잘못을 했는데도 그렇죠. 이제 피해자한테 책임을 묻고 일단 물어보잖아요.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이렇게부터. 바로 그거죠. 네. 그걸 물어보고 얘는 때려도 되겠다 싶으면 때리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었잖아요. 고등학교 때요. 제가 예. 고3 때였습니다. 수업 중이었는데 수업을 열심히 하진 않았는데 전 그 학교 그 앰프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방송실에서 울려 퍼집니다. 주진우 교장실로 빨리 뛰어와 이렇게 갔는데 예. 무슨 제가 말썽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야 니네 아버지 뭐 하냐? 그러면 육성회장이요. 니네 아버지 어머니회 회장이요.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네. 그다음부터 이런 게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런 일들을 학생들이 겪으면서 어떻게 보면 그것도 공부라고 할 수 있긴 하겠지만 네. 대단히 좀 비굴해지는 그런 공부잖아요. 네. 대단히 좀 억울해지는 공부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막았어야 하는데 사실 잘 막지를 못했죠. 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보통의 상식적인 좀 학부모들은 네. 아이가 학교에서 말썽을 부리면 학교에 찾아와서 네. 도대체 내 아이를 어떻게 가르쳤길래 말썽쟁이냐. 내 아이는 집에서 말썽 안 부리는데 왜 학교에만 오면 말썽 부리냐. 이렇게 따지는 부모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게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일은 없죠.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이고. 422님도 저 어릴 때 학교에서 맞아도 집에 와서 말을 못했어요. 부모님께 또 혼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히려 아이가 학교에서 말썽을 부리면 부모가 학교에 찾아가서 대신 사과하고 네. 그런 일 없다고 네. 없도록 하겠다고 예. 집에서 잘 가르치겠다고 네. 잘 타이르겠다고 네. 뭐 타이르는 것도 역시 또 집에서도 이제 맞는 경우들이 간혹 있었지만 그렇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학교와 가정 사이에 일종의 교육적 연대가 이루어져 있었다고요. 예. 이건 이제 우리가 오래된 교육관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학교가 가르치는 영역하고 가정교육의 영역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오랫동안 그런 역할을 분담이 돼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한 20년 사이에 이제 3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게 많이 깨진 것이 첫 번째로는 학부모들의 이제 평균적 지위, 교육 수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예. 높아진 부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높아지면서 정작 배워야 할 것을 못 배운 사람들이 좀 일부 학부모 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배워야 한다는 게 뭐냐면 타인을 존중해야 한다고 하는 것들. 예. 이런 걸 못 못 배우거나 모르거나 남을 무시하는 게 습관이 된 그런 학부모들이 좀 덜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런 그런 부모가 자식 교육도 제대로 못하고 자식을 제대로 인간 교육도 안 시키고 나서 선생님을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니까 78년도, 80년도네요. 1980년도에. 네. 아, 동안이십니다. 1980년도 고등학교 3학년 때였었는데 네. 그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종례 때 네. 아주 분개해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이면 진학 지도를 해야 되잖아요. 네. 진학 지도를 하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였구나. 그러니까 79년이었군요. 진학 지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학부모가 와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애가 영 공부를 못하면 선생 질이나 시키죠라고 선생 앞에서. 네.
이게 이제 좀 굉장히 이른 시기였고 아마 그 선생님도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종례 시간에 학생들 다 모아놓고 그 얘기를 당사자가 그 앞에 있는 자리에서 네. 하신 걸 보면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학부모들은 이제 선생님이라고도 안 부르고 네. 선생님 앞에서 선생질이라고 무슨 도둑질이니 강도질이니 네. 할 때 쓰는 그런 굉장히 좀 모욕적인 비하의 용어잖아요. 네. 선생질이라는 말을 쓸 정도로 일부 이제 특수계층 부모들 사이에서는 이제 교사를 좀 얕잡아 보는 경향들이 하나 생겼고요. 그게 이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던 것이죠. 게다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가정의 연장이면서도 동시에 좀 다른 사회성, 그러니까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만 하는 것이 그냥 뭐 지식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성 공부도 하는 것이고 어울려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하는 교육의 본질에 대한 몰각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교사들이 그러니까 학부모들에게 좀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받는 일들이 잦아진 거죠. 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이제 아이들조차도 결국 부모가 교사를 대하는 시선이 아이들의 시선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아이의 잘못은 어른의 잘못입니다. 그렇죠. 뭐 아이들은 이제 어른의 거울이라고 하니까 예.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최근에 교육 현장에서 나타나는 그런 좀 어려움들, 특히 일부 지역 또는 일부 특수계층 이제 자녀들의 문제가 심각한데 이 문제를 좀 제대로 짚어야 되는데 이걸 그저 학생 인권과 뭐 교사 교권의 문제, 아이들을 때릴 수 있게 해야 한다 교실에서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면 이게 문제가 풀릴 수가 없죠. 맞고 자란 아이들은 결국 누군가에게 좀 그것도 배우는 거거든요. 네. 때리고 맞고 하는 것도 폭력도 배우는 거기 때문에 학습하는 거기 때문에 학교에서 폭력이 없어져야 된다. 폭력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대원칙으로 지켜가면서 그럼요. 이제 학부모들과 교사들의 관계를 어떻게 다시 좀 정상화할 것이냐 이런 쪽으로 문제를 좀 잡아가야 되는데 여론도 그렇고 좀 문제를 이상하게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교권 침해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일부 교육감 얘기를 하고 학생 인권이 너무 신장돼가지고 아니 학생 인권은 계속 신장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학생이 이제 인격적으로 대접을 받아야 되고 그렇죠. 그래야 인격적으로 대접을 받아야 자기도 남을 인격적으로 대접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네. 일부 학부모가 교사를 인격적으로 안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이 이외의 다른 아이들도 인격적으로 안대하는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학부모와 이제 학부모의 분리 예컨대 학부모의 부당한 교육 내용에 대한 간섭 뭐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심지어 어떤 교사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하다못해 무슨 전화로 상담하는 거 있잖아요. 예. 뭐 보험 상담이든 네. 뭐 AS 상담이든 하면 거기에 먼저 사전 안내 방송이 나오거든요. 예. 지금 이 방송은 녹음되고 있고 그렇죠. 전화 받는 노동자들의 인격을 예. 좀 존중해 달라고. 네. 저는 그러니까 어떤 교사분이 사실 학교에도 그런 거 좀 적용해야 된다. 예. 교사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교사를 뭐 아랫사람 취급하듯하고 교사를 무슨 자기 종부리듯 하는 이런 일들이 없어져야 이제 좀 뭐랄까요 편안하다기보다는 좀 스트레스를 덜 받고 예. 그렇게 교육에 임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좀 우리 사회의 각성이 필요한 영역들 예전부터 있었거든요. 이제 교사를 마치 종부리듯 하고 이런 좀 문화, 일부 학부모의 문화 이런 것들을 학부모들 스스로 자정이 좀 필요하고요. 자각이 필요하고 내 아이만 소중한 게 아니다. 학교라고 하는 것은 내 아이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게 필요한데 워낙 또 좀 아이를 적게 낳는 시대고 또 이제 특별하게 네. 내 아이만은 특별하게 키워야 되겠다. 아시겠지만 이게 90년대 말인지 2000년대 초반인지 모르겠지만 그 광고가 한번 사회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광고의 카피가 내 아이는 다르다라는 카피가 실린 게 있었거든요. 예. 물론 이제 그러고 싶은 부모 마음들이야 네. 뭐 보편적이지만 내 아이가 어울려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지 내 아이만 특별한 세상을 만들어서는 그것이 그 사회는 사회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데 학부모님들이요. 내 아이만이 아니라 내 아이는 어찌 됐든 공부를 잘해서 조금 더 좋은 대학교에 보내면 돼.
그렇죠. 이 생각만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학교가 경쟁, 협동, 연대 그리고 이제 뭐 공감 이런 것들을 다 배워야 되는 데거든요. 네. 근데 유독 그냥 경쟁만 생각하는 그런 좀 문화가 돼 있어서.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좀 친구들끼리 사이좋게 지내라. 이게 옛날 얘기인데 네. 요즘에는 친구들끼리 사이좋게 지내라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누구 사귀냐 그래서 걔는 사귀지 마. 뭐 이런 식의까지 네. 이제 아이들의 이른바 성격에 따른 이제 선호도라든가 이런 걸 다 무시해버리고 전적으로 자기 아이를 일종의 자기 아이라고 해서 하나의 좀 인격체이자 더 나은 인격체로 성장할 가능성을 지닌 그런 존재로 인정하기보다는 소유물처럼 생각하고 재산처럼 생각하는 그런 풍토가 있어서 저는 이런 풍토가 사실은 저출산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이 교육 환경 이게 그 학부모와 지금 학생과 그리고 교사와의 이 관계뿐이 아닙니다. 우리 교육 제도 그리고 우리 사회 전반적인 철학 이게 다 고민해봐야 될 지점에서 지금 그 교사의 죽음이 진짜 새내기 교사의 죽음이 던져주는 바가 커요. 교사 대 학생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교실 대 학부모의 관계 문제이고 이것은 이제 아이들 키우는 모든 부모들이 해결책을 찾아야 되고 법적 혹은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 고민하고 토론하고 이제 좀 더 나은 대안을 내놓을 때가 됐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냥 지나가지 말고요. 꼭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잘 배웠습니다. 전우영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